심리학개론 시간으로 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가끔씩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몇 년째 성공 예감 듣고 있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연들. 저희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저희도 사실은 좀 고민이 있는데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성공인데 네. 저희 이름이 성공 예감입니다. 네. 이 이름을 심리적으로 또 분석을 해주셨다고요? 네, 일단 성공을 예감한다는 것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네. 성공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의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목은 성공과 성장 모두를 포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장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또 지속 발전함으로써 그 안에서 굉장한 또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우선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성공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볼 수 있습니까? 일단 대체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목적 중심이고요. 목적. 네, 그리고 성공은 보통 외부적 평가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판단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래서 너가 상을 받았어 못 받았어 메달을 땄어 못 땄어 1등급이야 아니야 약간 이런 형식으로 보통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성장은 약간 과정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를 10kg를 뺐냐 못 뺐냐 이건 성공했냐 못 성공했느냐 이런 네. 부분이지만 0.1kg이라도 뺐느냐 이런 지점들은 오히려 훨씬 좀 과정 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 평가라기보다는 좀 주관적인 평가, 좀 주관성 이런 부분과 좀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성공은 외부적 기준 그리고 목적 중심인 거고 성장은 과정 중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 빼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근육도 붙고 네. 체력도 좋아졌다. 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걸 테고. 저는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탁월한 비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엄청나게 잘하고 운동의 능력을 정말 발휘하는 거는 성공일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근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좀 즐겨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SNS가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SNS에 돈 자랑, 집 네. 자랑, 차 자랑, 가방 자랑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어쩌다가 보게 돼요. 네. 또 사람들은 또 혹하게 되고. 네. 왜 이런 이야기의 사람들은 좀 배 아파하면서도 또 끌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예전에만 해도 약간 이런 셀러브리티들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은 보통 약간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가끔 나오는 어떤 공영방송 같은 데만 잠깐 나오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 SNS, 뭐 커뮤니티,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일상이 다 막 공개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이런 부분이 좀 쉽게 됐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워낙 뛰어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쉬운 거죠. 그런 자기가 볼 때는 그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결과만 보여주기도 하니까. 네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뛰는 게 뭐가 어려워. 농구 선수 입장에서는 뛰는 거 그냥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이 신비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공개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열풍이 불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 해보고 싶고 나도 네. 그렇게 되고 싶고. 네.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네. 자기 개발 이런 거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유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거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고요. 네. 그들과 나는 뭐가 다르기에 그런 걸까요? 일단 저는 자기 개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금방 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자님 슬램덩크를 본 적이 있는데 슬램덩크에 보면 이제 슛을 하기 전에 왼손은 거들 뿐 네네. 이걸 기억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슛이 안 들어갔던 거구나. 그리고 제가 진짜 왼손은 거들 뿐 하고 이제 그 골대에다가 이제 슛을 넣어 보니까 오른손의 감각으로. 네, 똑같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되게 사실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뛰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한 근력이 필요한 거고 쉽지 네.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좀 금방금방 자책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야 요즘에 뭐 유튜브 보니까 아니 뭐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엉덩이 힘이라더라.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면 스카이대학 간다는데 넌 도대체 뭐가 문제니?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의자에 그 앉아 있는 그 뚝심 자체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제 나는 그게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네. 그리고 이제 비교하다가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왜 자꾸 그렇게 빠지게 될까요? 일단 성공한다는 거는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런데 너무 급한 성공, 막 벼락부자 돼버리는 거 그런 경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약간 그 안에서 공허감, 우울감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까지 너무 가보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아, 너무 쉽게 달성했을 때에도. 네, 그렇죠. 제가 실제 만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금방 그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허니문 기간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하지?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공허한 어떤 감정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성공, 급한 성공은 체할 수도 있다. 정상을 너무 빨리 정복하면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일 수 있다. 그래서 행복감, 어떤 면에서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작고 만족스러운 경험, 소소한 행복들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여기에서 많이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성장할 수 있는 경험 또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신순석 님이 성공이라는 건 저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니 네. 개개인의 성공이란 것도 다른 듯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잘 컸고 새끼 밥 안 굶고 비 피할 수 있는 내 집이 있으니 성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뭐 따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성공과 성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일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욕구 중에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욕구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성공이라는 표대를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1000계단이라는 성공의 어떤 토대 안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만족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면 어느 순간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엄청난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함께 가져가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성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넓은 호흡 속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한다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걸 뭐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5분, 10분 사실 그것만 뛰어보는 것도 성장이다. 그 자체도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1%라도 가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스텝을 넘어가 볼 것이다. 이런 토대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과정의 기쁨을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도 저 끝까지 언제 가지? 네. 산으로 올라갈 때도 그냥 정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과정에 더 의미를 네. 둬야 하는 거고요. 네. 정혜린 님이 자기 개발로 강연하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뭘로 성공했다는 거지? 성공이라는 컨텐츠만 있을 뿐 그분들이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또 사람들은 또 그런 콘텐츠를 보게 되잖아요. 네. 어떤 심리일까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네. 보는 걸 텐데요.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분 말씀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성공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그러니까 다양화될 필요 있다. 특정 부분만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사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고 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네. 성공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네. 뭐 어릴 적에 꿈을 이뤘다라든지 네. 어릴 적에 뭐 하고 싶었던 취미가 나의 이제 특기가 됐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도요. 그렇죠. 성공은 한 가지가 아니다. 네. 성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성공한 거 한두 가지쯤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오, 많이 깨달았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이한 작가가 기다리고 있고요. 역사 속 투자 혹은 투기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전쟁통에도 돈을 벌어서
인생 역전을 노렸던 사람들 또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